축축해진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 떨구렵니다. 새벽마다 출렁대는 그리움 하나, 연두빛 새잎으로 돋아나라고, 여린 보랏꽃으로 피어나라고, 양지 쪽으로 가슴을 열어 떡잎 하나 곱게 가꾸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목필균의 시 4월에는 으로 꿈꾸는 하루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어느덧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네요. 4월 시작 잘하고 계신가요? 첫 곡 들려드릴게요. 에이미 맥도날드의 Your Time Will Come. I'm sick and tired of playing. 네, 에이미 맥도날드의 Your Time Will Come이었습니다. 꿈꾸는 하루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네요. 레이나의 꿈꾸는 하루는 함께 읽어봐요라는 책 읽기 코너, 심리야 놀자라는 심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코너, 영어가 힘겹게 느껴져서 점점 영어와 멀어져 가는 분들,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코너, Ask Me Anything, Today's Song, Episodes About Speaking English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2시, 우리 성남 레이나의 꿈꾸는 하루에 많이 놀러와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Gnarls Barkley, Crazy.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There was something so pleasant about that place. Even your emotions have an echo in so much space. And when you're out there without care, yeah, I was out of touch. But it wasn't because I didn't know enough. I just knew too much. Gnarls Barkley의 Crazy 듣고 오셨습니다. 저번 주 함께 읽어봐요에선 멘사 회장 빅터 세리브리아코프의 실화를 들려드렸는데요. 주위의 목소리보단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믿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우리 아이 마음을 읽는 대화의 기술, 하루 10분 자존감을 높이는 기적의 대화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진짜? 그러면서 반가운 마음에 책을 얼른 집어들었는데요. 우리 아이 자존감을 엄마 입장에서 높이지는 못해도 낮추는 데 일조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안 될 때가 꽤 있지요. 이 책의 저자부터 소개하자면 아델 페이버와 일레인 마즐리 씨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소통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을 연구했다고 해요. 또한 부모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열어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델 페이버와 일레인 마즐리 씨, 이 책의 저자는 밥 먹었니? 숙제는 다 했니? 등의 질문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아이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이며 하루 10분만이라도 아이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대화는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만 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에요. 만약 부모와 아이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소 언어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충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닌지, 아이에게 안 돼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작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까 해요. 챕터 1 제목이 부모의 따뜻한 대화로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인데요. 챕터 1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시도 자세히 나와 있고 연습할 과제도 부분 나와 있어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읽어야 내용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간추려서 들려드릴게요.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자존감이 커지는 디딤돌이다.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마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 네가 피곤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정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한 채 성인으로 자란다.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니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이다. 자존감은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두 가지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면 두 가지 신념 또한 흔들린다. 부모가 아이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감정에 공감하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 아이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말 속의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연습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 감정에 대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도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또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이 상황에서 또 이 책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이 함께 해볼 수 있는 역할 연습을 소개해 놓았어요. 상황을 하나 같이 볼게요. 매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주사를 맞춰야 한다. 당신은 아이가 주사 맞는 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지만 주사의 아픔은 잠시뿐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오늘따라 병원에 나서면서 아이가 심하게 불평을 한다. 여기서 1번과 2번이 주어져요. 1번은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2번은 그 반대로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1번 감정 부정하는 말들이에요. 주사가 그렇게 아플 리가 없지. 주사 맞는 것쯤 가지고 뭘 그렇게 소란이야. 언니는 주사를 맞아도 너처럼 아프다고 하지 않아. 아기처럼 때를 쓰는구나. 주사 맞는데 익숙해져야 돼. 어쨌든 매주 맞아야 되니까. 2번 감정을 수용하는 말들이에요. 무척 아팠겠구나. 아, 저런. 매주 주사를 맞는 게 쉽지는 않지. 엄마도 어릴 때 주사 맞는 걸 무척이나 무서워했었어. 주사 맞을 때는 아파도 네 스스로가 대견하게 생각되지? 이렇게 말을 해보고 1번과 2번의 감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상대방과 의견을 나눠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저는 집에서 책을 읽다가 연습 상대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갖고 저희 6살 된 딸아이와 인형으로 역할놀이를 했어요. 1번처럼 감정을 부정하는 얘기를 들려줬을 때와 2번처럼 감정을 수용하는 말을 해줬을 때
어떤 게 더 좋았고 느낌은 어땠는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배시시 웃으면서 1번처럼 얘기할 땐 화가 나고 슬프고 2번 같이 얘기할 땐 1번보다 좀 더 좋아 라고 표현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2번이 낫다고 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아이한테 직접 얘기를 전해 듣고 나니 좀 더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쪽으로 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 마음을 읽는 대화의 기술, 하루 10분 자존감을 높이는 기적의 대화라는 책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감정을 수용해주는 대화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대를 더 알아가는 대화를 하려면 감정 수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듣고 올까요? 김연아와 이승기가 부릅니다. Smile Boy. Happy in your smile 더 크게 웃어봐 나는 버블이든 가뿐이야 날개를 펴고 숨을 펴고 힘껏 날아올라봐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할 내게 꿈이 있잖아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너란 김연아와 이승기가 부른 스마일 보이였습니다. 심리학 놀자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번 주엔 자기 효능감이 어떤 건지 이야기 나눠봤죠? 자기 효능감은 자기가 어떠한 영역이나 어떠한 과제를 제대로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라는 일종의 예측을 의미한다고 했었지요. 또한 자기 효능감은 성취 동기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성취 동기도 올라가고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눠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첫 번째, 작은 일부터 성취해내는 것을 경험해서 자신감을 높이는 게 방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실패할 거란 불안감과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다른 것에 도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부터 점점 큰 일로 단계적으로 성공을 경험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작은 일이라도 성공을 경험하고 그 반복된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매일 1시간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 버겁고 쉽지 않겠지만 만일 하루에 15분 정도 연습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작은 목표일 수 있더라도 1시간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실패하는 것보다 15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성취하는 경험을 쌓아서 반복된 성공 경험으로 이기는 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개인 관찰 경험 또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것을 성공해내는 것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게 되지요. 따라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나 위인들을 모델로 하여 대리 경험을 하게 해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누군가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을 때 자기 효능감은 상승되지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해낼 거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격려하는 말이나 칭찬을 받게 되면 자신감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넌 할 수 없을 거야. 너가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등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알아보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한몫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선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나 과제를 앞두고 불안해지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과제나 수행 업무를 대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탈피해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요소는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작은 일부터 도전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팍팍 올려볼까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힐러리 더프가 부릅니다. What dreams are made of. Hey now, hey now. Hey now, hey now.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night? I could almost kiss the stars for shining so bright.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레이나의 꿈꾸는 하루 2부 시작됐습니다.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엄마와 아이, 영어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지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혹시 저희 어떤 얘기들을 나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긴 것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얼마만큼 몰입해서 재미있게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또한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모든 단어나 문장을 해석해 줄 필요는 없다고도 했었어요. 생활 속에서 놀이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처음부터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입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같이 즐긴다였죠. 오늘은 육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엄마가 아이와 영어를 함께 해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보자는 뜻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먼저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어를 습득하는 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림에 따라 빛을 발하게 되죠.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처음부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영어책을 집어들며 그림을 살펴보는 것, 알파벳을 그림으로 여기고 따라 그리는 것조차 영어에 한 발짝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그럴 땐 아이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기다려줘야 아이가 스스로 배우는 시기가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부모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선 형제들과 밖에선 또래 친구들과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기 쉽고요. 아이의 영어 습득에 대한 동기부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겠죠. 또한 가르치는 것보단 아이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배우기의 주체는 물론 아이지요. 그러나 엄마는 멀리서 구경만 하고 소스만 제공해주면 아이 혼자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엄마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쉽지 않아요. 꼭 내가 영어를 웬만큼 잘해야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아이와 마음껏 표현이 틀리던 안 틀리던 발음이 어색하든 안 어색하든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엄마도 같이 즐기시는 것부터 시작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기다려주기, 비교는 금물, 아이와 함께하기.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희 지난주에 아이와 아침마다 써보기로 했던 영어 표현 Good morning, 잘 잤니? Breakfast is ready. 아침 준비됐어. Wash your face. 세수하고
brush your teeth. 이 닦으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셨나요? 그럼 오늘부턴 이 닦고 입을 헹궈라는 표현까지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를 닦은 후 입을 헹궈라는 말을 하려면 rinse라는 단어를 써서 rinse your mouth 라고 하시면 돼요. rinse your mouth, rinse your mouth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수하고 나서 이 수건으로 닦아 라고 할 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수건을 사용한다 라는 표현으로 use를 써서 use this towel 이라고 하시면 돼요. use this towel. use this towel. 그러면 이번 한 주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갑게 Good morning, breakfast is ready. Wash your face. Use this towel. Brush your teeth. Rinse your mouth. 까지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요. Good morning, breakfast is ready. Wash your face. Use the towel. Use this towel. Brush your teeth. Rinse your mouth.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표현. Rinse your mouth. 입을 헹궈. Use this towel. 이 수건 사용하고까지 곁들여서 아침에 아이와 영어로 대화하는 걸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Good morning. Breakfast is ready. Wash your face. Use the towel. Brush your teeth. Rinse your mouth.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바비 맥페린이 부릅니다. Don't worry, be happy. 네, 바비 맥페린의 Don't Worry, Be Happy였습니다. Today's Song, 노래로 배우는 한 소절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영어 공부가 점점 지겨워지신다고요? 귀가 즐거우면서도 오늘 뭐 하나는 배운 것 같다 싶은 느낌을 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팝송, 뮤지컬, 락 등의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드리면서 노래 한 소절을 짧게 배우고 넘어가는 노래로 배우는 한 소절 영어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남녀 혼성그룹 에이틴즈의 노래 Upside Down 한 소절을 배웠었죠. 복습 간단히 해볼까요? Upside Down, 거꾸로 엉망진창이란 뜻이죠. 천장에 부딪히고 있어, 즉 난리가 났어 라는 뜻으로 Bouncing off the ceiling 이라고 했었고요. 또 엉망진창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이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Inside out 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느낌 낯설어 라는 뜻으로 stranger to this feeling 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또 inside out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너 셔츠 뒤집어 입었어 라고 할 때 You are wearing your shirt inside out. You're wearing your shirt inside out 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upside down부터 stranger to this feeling까지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Upside down, bouncing off the ceiling, inside out, stranger to this feeling. Upside down, bouncing off the ceiling, inside out, stranger to this feeling.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Upside down, bouncing off the ceiling, inside out, stranger to this feeling. 그럼 우리 한 소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음악 나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S클럽7의 Bring It All Back 이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S클럽7은 에이틴즈처럼 혼성그룹인데요. 영국 혼성 팝그룹으로 남자 셋, 여자 4명으로 총 7명이 멤버예요. 이들은 원래 가수 출신이 아니라고 해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TV 시리즈인 마이애미 7의 주인공들이 모여 만든 그룹이라 좀 이색적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브릿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S클럽7의 Bring It All Back 신나게 들으시고 돌아올게요. Don't stop, never
네, S클럽7의 Bring It All Back 이었습니다. S클럽7은 2003년에 매니저 사이먼 플러와의 수익금 조정 문제로 해산되었다가 2008년에 3명의 멤버로 다시 재결성하여 지금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 오늘 한 소절 한번 볼까요? Don't stop. 멈추지 마.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Hold your head high. Hold. 들다라는 뜻이죠. Your head. 너의 머리를 high. 높이. 머리를 높이 들어라고 해서 당당하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nd reach the top. reach. 닿다, 도달하다 라는 뜻이고요. the top. 꼭대기. 즉 정상에 오르는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때로는 삶이 버거운 우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멈추지 마. Don't stop.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머리,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하게 Hold your head high. 정상에 오르는 거야. And reach the top. Let the world see what you have got. 너가 뭘 갖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줘. 즉, 너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 Bring it all back to you. 자신감을 되찾는 거야. 네, Don't stop에서부터 reach the top까지 다시 해볼까요? 멈추지 마. Don't stop.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하게. Hold your head high. 정상에 오르는 거야. And reach the top. Hold your head high에서 음악이 빨라서 따라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Hold your의 hold와 그 hold의 D와 your의 Y가 만나서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D와 Y가 만날 땐 빨리 하면 hold your 이렇게 주 발음이 나요. 한번 같이 빨리 말해볼까요? Hold your, hold your, hold your, hold your head high, hold your head high. 잘하셨습니다. 그럼 don't stop부터 다시 해볼까요? 멈추지 마. Don't stop.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hold your head high, hold your head high. 정상에 오르는 거야. And reach the top. 쭉 이어볼게요. Don't stop. Never give up. Hold your head high and reach the top. Don't stop. Never give up. Hold your head high and reach the top.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음악 나갑니다. Don't stop, never give up. Hold your head high and reach the top. Let the world see what you have got. Bring it all back to you. 네, 오늘은 S클럽7의 Bring It All Back 이라는 노래의 한 소절을 배워봤습니다. 영어는 속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보다 큰 소리로 따라할 때 훨씬 많이 는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Episodes About Speaking English. 나 이런 일도 있었다. 영어에 얽힌 웃지 못할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연은 어떤 손녀가 보고 싶은 자기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예전 일을 떠올리는 건데요. 훈훈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하신 행동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민을 왔을 땐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온 지 한두 달이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동네에 집을 사게 됐다. 기뻐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눈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 아빤 눈만 뜨면 나가서 차고 앞 눈을 치워야 했다. 눈만 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무 외로운 나머지 가족끼리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민 온 지 몇 달 만에 할머니는 외아들인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이 먼 곳까지 달려오셨다. 맨날 아들이 눈만 치우며 사는 걸 보시곤 할머니도 많이 속상해 하셨다. 드디어 겨울이 가고 봄, 여름이 왔다. 지붕에 손볼 일이 있어서 아빠가 잠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는 곳이다. 마침 앞집 차고가 열려 있어서 보게 됐는데 사다리 소, 중, 대 3개와
갖가지 공구가 꽉 차 있었다. 아마 그런 쪽 일을 하나 보다. 아빠는 앞집에 가서 그 사다리를 빌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던 엄마에게 가져오라고 시키셨다. 엄마는 싫다고 무섭다고 가서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하냐며 아빠한테 물어본다. 우리 아빠는 꿀먹은 벙어리다. 지켜보던 할머니께선 한심하다는 듯이 그냥 나가셨다. 엄마 아빤 머리를 맞대고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문장을 만들며 고민 중이셨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할머니가 당당히 걸어오시고 뒤에선 앞집 아저씨가 사다리를 메고 따라오셨다. 앞집 아저씨께선 사다리를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시고 환한 웃음까지 날려주시고 뒤돌아 나가셨다. 우리 가족 다 황당하게 서 있는데 할머니 쿨하게 땡큐 라고 외쳐주신다. 엄마가 할머니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뭐라고 했냐고 물으시니 할머니는 그냥 가서 하이 하고 사다리 가리키고 My house, come please 했다고 하신다. 그 아저씨께서 용케 알아들으셨다. 사다리를 다 쓰고 나서 할머니가 다시 가져다 주셨다. 초반에 낯선 곳에 적응 못하던 우리 가족에겐 할머니는 신과도 같았다. 네, 때론 이 사연의 할머니처럼 틀릴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데 연연하지 않는 게 말문을 트이는 데 있어선 지름길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작별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항상 큰밭일 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레이나의 꿈꾸는 하루는 다음 이 시간에 반가운 목소리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Have a great day.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곡으로 루시아 심규선 에피톤 프로젝트의 자기만의 방 들려드릴게요. 코페아 커피